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권력은 사람들이 거기에 권력이 있다고 보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권력을 가지자면 설득과 선동이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력은 가치 있는 말 혹은 그 말이 담고 있는 가치에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걸 갖지 못하는 세력은 그 말을 더럽히고 가치를 더럽히며 그 가치를 상징하는 사람을 더럽히려 듭니다. 성경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런 사례는 차고 넘치니까요. 애증의 정치 클럽과 함께하는 6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목이 메인입니다. 티셔츠를 많이 사주셔서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건조 에디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비클럽장도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를 줄이자라는 결심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그리고 지식인들, 정치인들 상당수가 언젠가부터 조선일보를 포기했습니다. 왜냐면은 네. 안 변하는 것도 있고 네. 뭐랄까 요즘에는 더 노골적이잖아요. 옛날에 네. 비해서. 옛날에 항상 조선일보 반대운동하고 이럴 때보다 지금은 더 노골적이에요. 왜냐면 그래도 그때는 기사의 퀄리티라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 많이 노골적이 됐고 두 번째로는 영향력은 떨어졌어요. 아, 맞아요. 미디어 그냥 구조의 재편으로 네. 난. 조화세 운동은 보통 실패했다고들 얘기합니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조선일보 없애기 운동. 네. 왜냐하면 있거든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게 또 생기거나. 사실 그때도 네. 그 비판이 많았어요. 네. 조선일보가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조선일보를 없앤 다음에 조선일보랑 비슷한 놈들이 나온다고 치자. 네. 그러면 조선일보를 없앤 힘에 놀라서 조선일보만큼 굴진 못해요. 정치가 영원한 투쟁이라면 이 투쟁은 필요한 투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운동이 실패했다 치자. 그렇다고 상수를 받아들이고 어떤 진보 인사들처럼 조선일보에 칼럼을 쓸까? 그래서 사실 그 운동이 실패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네. 사람들에게 조선일보가 왜? 라는 물음을 던져준 운동이잖아요. 저는 일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야? 언젠가부터 일베를 패급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그 전에는 그냥 뭐 아무도 손 안 댔었는데 지금도 일베는 물론 건재하고 건재하진 않죠. 사이트가 있긴 하죠. 네. 폐간되지 않았죠. 정신이 네. 많은 곳에 이제 씨앗을 퍼뜨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영향력이 적다라는 말은 할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최소한 일베라고 하면은 욕이다라는 인식은 생겼잖아요. 정치에는 당연히 백파이어가 있습니다. 중도에게 8연패를 했으니 시민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들의 보수적인 어떤 욕망이나 정치적인 색깔이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좋은 대안으로 보였던 거죠. 충분한 표를 줄 만큼. 네. 그리고 지금의 낮은 지지율은 이런 걸 뜻합니다. 이거 해석은 누구나 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꿈을 꿨던 사람이야. 내가 집을 갖길 원했고 그 집이 집값이 오르길 원했어. 근데 그걸 원한 거지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야. 그렇죠. 정도의 마음? 백파이어는 당연히 존재를 해서 보수는 언제든 다시 권력을 가져갑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이들이 지금의 이들 모습 그대로 존재해도 좋다고 인정한 걸까? 이들에게 반대하는 모든 이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늘 분분해서 이게 가장 재밌습니다. 제가. 오늘은 잠시 후에 조선일보 얘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비엔 루테인 아스타잔틴 8시간 달아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한 번만 써본 사용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눈을 위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같은 시작이지만 끝은 다르고 싶기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비닐 포장재를 줄이고 산책길에 버려진 쓰레기도 플러깅백에 담아보고 세상엔 작지만 우리에겐 큰 도전. Big Green 함께 걸어요.
자연주의 천연 샴푸 빅그린. 신제품 런칭 아누카 니치 탈모 샴푸. 별거 아니고요. 요즘 트렌드입니다. 저 아누카 애플이라는 게. 아누카 사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모바일 단백질과 유사한 아누카 애플이 10만 ppm 함유된 탈모 기능성 샴푸. 그냥 별거 없습니다. 우리 관련된 제품들이 늘 그렇듯이 다른 제품보다 많이 집어넣는다. 그냥 때려 넣어 하는 네. 느낌이에요. 돈을 많이 쓴다.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제주산 녹차 추출수를 사용했습니다. 비싼 거 쓴다는 얘기고요. 바이크로마이옴으로 두피의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염물질이나 뭐 네. 이제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피부 장벽 같은 게 있나 보죠. 5가지 종류의 니치 퍼퓸 향으로 출시되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최근에 달라진 게 있다면 향을 좀 여러 가지 내놓으시더군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향이 있는데 이게 향이 세지 않아요. 네. 중요하죠. 향이 안 세요. 네,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 새끼 머리 감았네라는 생각이 딱히 들지 않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내가 내 친구 동생이 이제 등교 준비를 할 때 봤는데 고등학생 때는 그래서 버스에서 그 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덜 헹구기도 한다는 거예요. 끝머리는. 왜냐하면 옛날 샴푸 광고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렇죠. 버스 탔을 때 누구나 알아보는. 그거 되게 불쾌하단 말이에요. 학교 등교버스 타면. 왜냐하면 슈퍼에서 파는 샴푸가 너댓 가지인데 그중에 뭔지 알 수 있을 정도잖아요. 옛날에 그러기도 했답니다. 멀미나죠. 네. 대부분 이런 기능성은 또 약간 한방 향이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떤 샴푸를 쓰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빅그린 얘기하면서 깎는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새 신제품이 런칭이 됐잖아요. 런칭 기념 50% 세일을 진행합니다. 50%고요.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주까지만 하고요. 마트나 몇몇 올리브 젊은 같은 데에서는 이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샴푸 떨어지고 가는 거 되게 귀찮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물을 넣어서 점점 묽은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서 세상에 진짜 퇴근할 때 꼭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남성한테 샴푸는 치약과도 같아요. 치약도 그렇겠어요? 치약은 이게 언제까지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나도.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죠. 쌀수록 계속. 그건 맞는 말입니다. 아니, 치약도 뭐 더 쓴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1리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한참 써요. 기왕 쓰는 거 큰 거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할까 하다가 돌아가신 양해동 지대장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기리는 게 필요합니다만 이분이 세상에 알린 그림에 대해서 기리는 게 필요합니다만 일단은 사법살인 사건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사법살인이다. 사법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괴롭혔다. 근데 그가 죽음으로 맞섰다. 라면 이 과정에서는 무조건 언론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법은 지 혼자서 괴롭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건설업계의 노동 현황 같은 것들을 전혜원 기자와 길게 얘기할 겁니다. 네. 지금은 언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슈 셋. 조선일보 양의동 지대장 왜곡 보도 타임테이블. 시간 순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건을 정말 간단히 얘기만 하자면 이제 이전 애정크 시간에 사실 다뤘어요. 이제 그 양해동 지대장이 고인이 지난 노동절에 경찰 수사와 정부의 노조 탄압에 항의를 하면서 분신 후 사망을 했죠. 이 뒤에 언론의 태도를 이제 보도록 합니다. 이제 사망 2주 뒤이죠. 지난 16일입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인터넷으로 먼저 올렸는데요. 건설 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 네. 조선닷컴에 먼저 올라갔고요. 네. 이 조선일보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입니다. 네. 이후에 다음 날에 지면에 실렸습니다. 네.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고요. 이제 현장에 있던 고인의 동료 A씨가 분신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A씨가 이제 지난주 한겨레 20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실명과 얼굴을 밝혔거든요. 쓰겠습니다. 네. 홍성원 지부장입니다. 네. 고인이 지대장이었으니까 그 밑에 계시던 분이던 거죠. 네. 조선닷컴은 홍 지부장이 신원을 몸에 붙는 모습을 떨어져서 그냥 보고만 있었고 불을 붙인 후에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고 서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증거로 익명의 목격자 증언이랑 CCTV 영상을 내세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초과상간 다 뒤집어 버릴 수는 없는 게 익명의 목격자나 제보자는 언론에게 필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신원을. 그리고 이건 당연히 단점을 가지고 있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싶은 사람은 네. 아무 정보나 가져올 수 있는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다수의 익명의 목격자라고 썼어요. 그렇대요 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할 텐데 검찰의 CCTV는 그럼 나도 볼 수 있는 건가? 그렇죠. 네. 그 네. 얘기가 뒤에도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홍 씨에게 왜 말리지 않았냐고 교사 취재를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거부당했다라는 내용도 적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주된 이제 제기한 논란은 이런 내용인데 기사 구성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문단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조선일보는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 입각,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극단적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대처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네. 의지가 생겼다. 왜냐하면 인간적 예의를 취재 기자로서 지키려고 했는데 네. 그러지 못할 만한 근거를 발견했다. 저널리스트는 어떤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본인의 편향을 이용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편향이 이 사건을 그저 비극적인 죽음으로만 남겨두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백 뒤에 CCTV 영상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익명의 목격자가 유일한 취재원이고 그 당시 현장에 CCTV에도 찍혔어요. 그 당시 YTN 기자가 말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자리에 있던 YTN 기자나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한 이제 담당 경찰관을 취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네. 있었을 신원이 공개될 분들은 네, 취재를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사실 저는 여기가 본론만큼 악질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CCTV 영상 묘사를 쭉 하고 뭐 취재하려고 했지만 응답을 안 했다 얘기를 하고 네. 민주노총이 무기한 장례식을 지금 진행 중인데 유족이 있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해동 지대장에게 유족이 있다. 그런데 상주 명의자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다. 그리고 조문 계좌는 건설노조 명의다. 유족 뜻이라면서 고인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포스터를 제작해 정부 투쟁 중이고 16일, 17일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딱 이렇게 서술만 합니다. 네, 이 건조한 기사를 읽으면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강력하게 이 오라 잘 풍기는 것도 조선일보의 특기 중 하나죠. 강력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누군가를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시켰고 그것을 악용하는 중이다. 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정치인이 받아서 여당 정치인이 받아서 그대로 썼어요. 네. 여당 정치인도 아니고 장관. 장관. 네, 그렇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본연일체예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네, 페이스북 글에 바로 다음날 17일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조선일보는 여당 정치인 혹은 장관들에게 지령을 내린 거죠. 이렇게 말해라. 네. 출구 전략을 세운 거죠. 네, 리스크 해칭 전략을. 그렇죠. 이런 얘기가 이런 식의 해석이 기사에 진짜 하나도 언급이 안 되는데 너무 명백히 보이잖아요. 하지만 기사를 읽으면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사람들의 얼굴과 말투가 들립니다. 네,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 건설노조와 언론노조는 그래서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언론노조도 들고 일어납니다. 네, 이제 핸드폰 이제 사실 이게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핸드폰을 이제 계속 보고 있었던 거는 고인을 말리기 위해서 동료들과 연락하느라 본 거고. 제가 지난번에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나요? 네. 모든 일을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CCTV에 소리가 녹음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그 행동만 보고 양 씨를 말리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죠. 미디어는 이것도 보는 사람의 편향에 따라 다른 자료를 제공하죠. 네. 같은 자료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대체 텍스트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체 텍스트. 네. 그렇죠.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이제 경찰 조사 자료에 홍 지부장이 말렸다는 증언이 있는 걸 언급을 하면서 반박을 했어요. 이미 이 기사가 작성되기 전에 경찰 조사에 그런 게 있었다. 네. 알렸다고. 안 말렸을 리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 내용을 뒤집는 내용인 거죠. 근데 이건 사실 뭐 한 사람이 죽어서도 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더 심각하지만 네. 사실 되게 언론이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를 뒤집는다는 거는. 조선 NS에 잠시 후 조선 NS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이 조선 NS 조선일보의 이 기자의 의지가 여러 번 읽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 기자의 의지를 계속 말리고 있거든요. 야, 사람이 죽었잖아. 이런 기사 쓰면 어떡해. 라는 거 한번 이겨냈어요. 기자가. 야, 사람이 몸에 불을 붙였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안 말렸을 리가 없잖아. 관계가 없는 경찰과 취재기자, 촬영기자부터 관계 있는 사람들까지 안 말렸을 리가 없잖아. 네. 근데 그것도 이겨냈어요. 경찰 조서에도 그렇게 써있잖아. 그것마저 이겨냈어요. 상식의 소리를 되게 여러 번 묵살했어요.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네. 네. 기자회견에서는 언급은 안 했지만 상주 관련된 내용도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유족과 민주노총 측이 상의를 해서 그 고인의 형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공동 상주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분향소회가 그래서 나중에 민주노총이 공개합니다. 네. 이 사진을. 그 상주, 공동 상주로 되어 있는 걸. 네, 분향소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영상 유출 의혹이 있는데요. 영상 유출 의혹. 네, 이제 해당 영상이 이제 위치상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입니다. 즉, 검찰이 내준 영상을 조선일보가 그대로 받아온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게 유족들도 보지 못한 증거라고 해요. 유족에게도 공개가 안 됐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언론사에 바로 갔느냐? 만약에 진짜 그렇게 거쳐서 검찰에서 제공을 해준 거라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네. 조선일보 압수수색 해야죠. 그렇죠. 집도 압수수색하고. 네. 속도 뒤지고.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또 노조 측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조선일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지금 고소가 된 상황이에요.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도 당연히 요청을 했습니다. 네, 타임테이블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7일의 일이죠. 바로 다음 날인 18일. 그냥 또 한 번의 왜곡 보도가 더 한 번 터졌어요. 마치 민주주의 기념일의 상징성이라도 확보하고 싶은 마냥 네. 또 한 번 왜곡을 합니다. 그렇죠. 같은 기자였나요? 혹시? 아니요, 다른 기자. 다른 기자. 네. 그래서 5월 18일에 이제 월간조선이었어요, 이거는. 양 지사의 유서 대필 의혹이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발견된 유서 3장 중에 한 장의 글씨체가 달라서 대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해동 지대장에. 네. 참 DNA라는 게 놀라운 게 비슷한 일을 저질러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또 합니다, 한 번씩. 네. 그러니까 유서대필 사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아니, 제가 요 다음 기사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네, 요 기사 나오기 전에 저번에 애정클 시간에도 유서대필 사건의 추억을 버리지 못했나봐요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렇네요. 바로 유서대필 기사가 나왔죠. 헬마우스는 이것을 해본 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전문 용어죠. 뭐 눈에는 뭐 눈만 뭐만 본다는. 네. 그 말은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이해가 안 근데 갔어. 좋은 표현인 게, 뭐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알려면 뭐가 돼봐야 돼요, 가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사실 뭐 앞선 그 조선닷컴 기사보다 더 노골적이죠. 네. 이제 자살방조 의혹 기사랑 같이 민주노총이 양 지대장의 죽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걸 이용하려고 했다는 논리에 힘을 더하는 시기죠. 네. 이런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저 죽음이 고상한 마음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정일 리가 없다. 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정치적 편향성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편향에 의하면 저 죽음은 말도 안 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악독한 무리들이 사주한 거여야 본인의 세계관에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사는 그래도 이제 자기가 뭘 선택적으로 받는지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막 분향소 관련된 것도 그냥 근황 업데이트 하듯이 건조하게 서술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이건 그런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거치지 않은 걸 기사에 드러냈어요. 네. 굳이 감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차이가 확연하다라고 적혀 있고요. 네. 감정 안 했음을 시인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 여러모로 의지가 모든 것을 잡아먹고 있죠. 네. 그 심지어 타 언론사에서 관련해서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달라서 감정이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했고요. 한술 더, 그래 한술 더 떠서 필적 감정은 주관이 실리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 주관이 짱임? 그렇죠. 네. 그 상식적으로 달라서는 주관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도 그럴 거야라는 말을 기자가 아니지. 네. 필적 감정을 의뢰했는데 동일이라고 나오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의 칼을 들고 어떻게 취재를 거부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상식의 칼을 들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MBC와 유족, 다른 언론과 유족이 의뢰를 했죠. 필적 감정을.
그래서 총 3명의 전문가가 봤는데 모두 이제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러면 법원에서 힘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를 냈던 올간 조선도 네. 이후에 필적 감정을 했어요. 맞아요. 네.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 사과문에 그게 적혀 있는데. 보통 요즘은 데스크가 말리지 않아요. 데스크가 싸우라고 부추기지. 이례적으로 데스크가 기자를 불러들여와서 야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필적 감정이라도 하자. 네. 뭐 그걸 내준 것도 본인들일 텐데. 아무튼 그 감정 결과가 23일에 보도가 됐거든요. MBC를 통해서.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여당의 반응을 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제 이 건이 이제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오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에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일이다. 수사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당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보통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조선일보 편 안 들어주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선일보 권력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선일보가 한 수를 거들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다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린치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요. 네네. 조선일보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되느냐? 무슨 개혁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거들어주지 않는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의 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여당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를 꼬리 끊는 것처럼 끊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굳이 이 정도까지 했다라는 건 아니 5년 전 10년 전에 있던 일들도 없는 척하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저 대통령이 이상한 무속을 믿어 어쩌라고 자유당이나 태극기 부대가 우리 편을 들어 어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 베테랑입니다. 유서대필 사건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뒤였는가를 알고 있어요. 이 DNA가 중요합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겁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그냥 제가 가끔 이제 언론들을 보면서 한 느낌인데 지금 정부는 이제 그런 식을 조선일보보다는 한경 쪽에 심을 더 많이 실어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 패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구애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여전히 지령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여튼 네. 패턴은 바뀌죠. 그렇죠. 이게 꼬리를 그렇죠. 이례적으로 끄는 거긴 한데 그냥 아예 노코멘트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날에 이제 국민의힘이 되게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설노조 관련 다른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건설노조 관련해서 KBS 앵커 멘트에 대해서 되게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제 이게 18일에 있었던 보도인데 KBS 18일? 네. KBS가 이제 경찰이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서는 멘트가 좀 바뀌었어요. 그 편집을 한 거죠. 이제 경찰이 불법 집회를 연 적 있는 단체는 앞으로 비슷한 집회를 못 열게 하겠다고 했는데 관련법과 맞지 않는다는 논란에 경찰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도한 해석이고 어떠한 시민이든지 집회할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는 아주 근원적인 문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아무리 유들유들해진 KBS라도 이런 건 비판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나름 KBS가 바꾼 이유는 이게 너무 건설노조 집회에 문제가 없는 식으로 비치는 것 같아서 바꿨다라는 거였어요. 말을 느린 거죠. 그래서 괜히 똑같은 말을 느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건설노조가 불법 집회를 한 적은 있어.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교체를 하니까 당연히 발표를 했죠. KBS에서. 그런데 이걸 두고 국힘에서 처음에 허위 보도를 했고, 처음에 건설노조에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고, 나중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갑자기 편집을 해서 바꾸면서 조작질을 했다. 조작 보도를 했다. 네. 진짜 조작질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네. JJJ.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 진상규명 특위 구성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네. 국민의힘의 안타까운 심정이 비칩니다. 아니, 너네들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요즘 생각보다 KBS가 논조 조절 되게 유들유들하게 잘합니다. 여당 입장에서. 네.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너네까지 이러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코드가 있죠. 전장을 옮겼죠. 조선 NS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네. KBS 딴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꼬리를 잘랐다고는 했지만, 이게 사실 비교가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그림을 한번 보고. 네. 그리고 31일에 이제 필적 감정 결과가 보도된 지 일주일 만이죠? 월간조선이 공식 사과를 올렸습니다. 웬일로?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필적 감정 우리도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뭐 게이트 키핑을 못했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기사 삭제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31일에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1일까지는 기사가 있었고요. 제가 5일에 보니까 삭제가 됐더라고요. 하루만 더 읽어줘. 네. 그런데 이제 언제 정확히 삭제됐는지는 이제 보도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옛날 기사를 많이 뒤져봐서 아는데 이런 정정 보도가 나온 기사의 원문 기사는 뭐 옛날은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랬기도 하지만 삭제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도가 된 모든 기사는. 그 원칙이 이제 종이 시대와 인터넷 시대 초기에만 해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원칙이었는데 요즘 들어 뉴욕 타임즈의 이 기사 삭제 원칙이 좀 바뀌면서 천천히 이걸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이지 명백하게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아카이빙함으로써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날짜를 분명히 밝히고 다른 방식의 아카이빙을 하고 삭제한다. 근데 한국 언론사는 그렇게는 안 해요 또. 그렇죠. 맞아요. 그냥 삭제되었습니다. 썩 거짓이에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뭐 자살방조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도 없고 뭐 아무런 조선일보 입장도 없습니다. 그 기사는 엄청 핫한 좌표예요. 제가 두 가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조선 NS의 기사는 아직까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부의 계산이 있는 것이 아니면 이 유서 대필 의혹 기사하고 이렇게까지 다르게 취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서 대필 의혹 기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너무 명확하다는 내부의 결론이 나온 거죠. 마치 조국 일가에 대한 심각하게 선정적인 보도, LA조선일보였나요?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예외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사과했던 적이 있었어요, 조선일보가. 네네, 맞아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의 열성 지지자들이 아직도 뭐라고 하는 일이죠. 그거 왜 그때 걸고 안 놓으셨냐 하면서. 저는 그때 사과한 거랑 이번에 사과한 거 지난 20년 동안 이 두 개밖에 사과 못 본 것 같아요, 조선일보로부터. 예. 법적으로 확실히 걸려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정 삭제 이제 월간 조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기사를 이제 사과하기 전에 이거를 왜 안 하냐라고 이제 편집장이 뭐 좀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사과 사과한 뒤군요. 근데 사과는 했는데 삭제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사 표명할 건 다 했는데 뭐 정정 보도는 없었잖아요. 사과는 있었지만 그쪽에서 뭐 유족들이 뭐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뭐 언론 통해 요구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유족들이 삭제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죠. 삭제를 하기는 했죠. 근데 뭐 정확히 그 과정과 경위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게 그 유족들에게 엄청난 뭐 2차 그 가해와 뭔가 심적인 어떤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삭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른 방식 뭐 캡처를 남긴다든지 뭐 그런 식의 조치가 전혀 없었죠. 결국 이렇게 말해놓고 삭제를 하긴 했지만. 근데 삭제를 해도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일으켰던 영향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또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사자명예. 그러니까 사실 삭제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직 그 삭제는 정말 그 유족들의 피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뭐랄까 증자를 해놓고 아이고 주식이 너무 떨어졌네 이러고 다시 감자를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럼 가격 떨어진 태로 주식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삭제는 오히려 이쪽에서 이득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향후에 네고시에이션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자살방조 기사는 그대로 있고 뭐 사과도 없고 뭐 핫한 좌표고 뭐 원희룡 장관도 그에 대한 코멘트를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더 많이 얘기됐어야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건데 반응이 없으면 또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위성도로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온 국민을 깨웠는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사화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반응을 안 하는 게 비겁한 쪽이죠. 이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어요. 네. 민주노총이 이제 두 기자, 그러니까 조선NS 기자랑 이제 최원민 기자 이름을 계속 말을 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두 기자를 고소를 하고 이제 조선일보 데스크
도 고소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그래서 지난 1일부터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CCTV 영상 유출 경위도 조사가 되고 있어요. 독자가 누구냐? 네. 3대 독자냐? 독자가 누구냐? 라는 얘기. 약간 렉이 걸렸어요, 지금. 누구나 느끼고 뭐였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네. 뭐 그 이 논란에서 이제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이제 대필 의혹 기사를 쓴 기자가 상식을 거론했을 때였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달라 보이니까 네. 감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유서를 대필해 준 거고 노동 조직이 사람의 죽음을 마음대로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 쓰듯 이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니까 내 상식에서는 그렇죠. 네. 느리면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죠. 기자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렇죠. 게 왜냐면은 기자들이 시간을 진짜 많이 쓰는 게 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네, 그거 하려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자기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폰트가 2고 저거는 폰트가 146이야. 네. 그렇게 보여도 기자는 이거에 대한 필적 감정 확인서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기사에 이걸 넣고 싶어 하는 게 기자들의 본능인데. 네. 조선일보의 퀄리티가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네. 있구나. 그 기사는 월간조선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건 김광주 기자. 예, 네. 쉬운 게 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자본 중에는 기자에게 돈을 많이 주고 싶어하는 자본이 없다. 그래서 이제 동일 연차에 학교에서 공부 비슷하게 했던 친구들에 비해 자기들이 돈을 되게 못 벌어요. 네. 예, 기사의 퀄리티는 이것과 직관적인. 예. 근데 네. 진짜 제 주변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기자를 지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못 버는 직업이 됐거든요. 네. 이젠 존경도 못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무서운데 아까도 잠깐 시작할 때 언급을 하셨지만 쟤는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별로 말도 안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진짜 현실의 상식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구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네. 메이저 언론이니까. 네. 참. 그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진짜. 그죠. 현실의 상식을 구성할 권력. 아직도 조선일보에겐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이게 도저히 보통 먹이 금지라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먹이 금지가 되려면은 네. 철장 안에 있고 안전한 범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온 길거리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럼 먹이 금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지? 우리가 먹이가 될까? 네. 예. 퓨마가 네. 동마다 10마리씩 있어요. 네. 매일 아침 들러요, 우리 집에. 그러면 그냥 두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우리가 내일과 다음 주 주말에 전혜영 기자가 얘기하겠지만 그때 제가 안 했던 얘기 중에는 조선 NS 얘기가 있으니까 간만에 헬마우스 때 얘기했던 거 복습 간단하게 하면서 얘기 끝내겠습니다. 조선 NS, 뉴스 서비스가 NS죠. 네. 조선일보의 온라인 자회사죠. 가장 재미있는 점은 언론사가 아니죠. 정기 간행물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건 법적으로 언론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기사를 어떻게 써? 언론사가 아닌데. 저 기자들은. 기자가 있으면 안 되기도 해요. 이런 방식입니다. 조선일보가 자회사 외주 영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사오는 거죠. 그런 패턴입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조선일보 내에서는 조선일보 페이지에 자기 페이지가 있어요. 조선 NS 기자들이. 홈페이지와 포털에 송출될 때는 이게 원칙이 맞지도 않고요. 더 나쁜 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조선 NS의 기자들은. 또 하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습니다. 언론 소속이 아니니까요. 네. 조선 NS 기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접수되죠? 그러면 모기업인 조선일보가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우회 송고라고 얘기해요. 자회사가 대신 해주고 막 이런 거. 그러면 48시간 노출 중단, 24시간 노출 중단 이런 제재를 포털로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우회 송고 금지 규정이 법적인 제재력이 없어요. 작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제재를 받는데 조선 NS는 받지 않아요. 조선 NS는 여러모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NS는 처음 생길 때 공격적으로 외부에서 기자들을 채용해 왔습니다.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 헬마우스 코너를 참 좋아하세요? 우라카이의 제왕들. 스페셜리스트. 그 중에서 우라카이의 제왕이라기보다는 옐로우 저널리즘에 특화되어 있는 네.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흥분하기 좋게 쓰는 기사에 특화되어 있는 최원민 기자 같은 사람들도 스카우트가 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일요신문 출신인가요? 그렇죠. 예. 거기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선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조선 NS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헬머스 코너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것과 상관은 없는데, 네. 제가 어저께 뭔가를 좀 뒤져보다가 신기한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작년 기사인데, 중앙일보의 사설입니다. 고공농성이란 돈벌이, 삼성에 승리했다는 2년 전 그날 부끄럽다라는 기사거든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일본이 겪은 가장 큰 문제는 월급을 죽도록 안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티즌님이 저에게 설명해줬죠. 작고 소중한 월급이 되었다. 네. 얼마나 작아? 한국인의 월급보다 더 작습니다. 보통. 지금도 그 정도인가요? 요새 경제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올려줬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뭐 구인이 좀 안 돼서. 대졸자 초임 대기업 기준으로 2,300만 원, 2,400만 원 정도 네. 한다고 하죠. 대기업인데. 와. 스웨덴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면 내수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아무리 기업들이 잘해도 이 방식이면. 근데 기업들은 스스로 급여를 올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내 노동 탄압에 성공해왔던 자민당 정부가 이게 힘들어진 거예요. 출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노조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노조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총리의 입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노총이 1호총이 됐잖아요. 네. 조직화를 하겠다. 네. 정규직화하겠다. 그러니까 기사총리도 별말 안 했어요. 노조에 가입해라. 최대한 열심히 임금 협상을 해라. 네. 근데 그 메시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 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사이트에서 많이 보는 그거 있죠. 회사 내규에 따름. 네. 내규가 어마어마하게 세고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엔간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법으로 안 정해져 있고 회사 내규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최대한 막고 평생 직장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굉장히 공고하게 모든 시스템이 평생 직장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임금은 안 올라가는 거죠. 정치적 난국이군요. 스웨덴의 정반대죠. 스웨덴은 85년 전에 했던 임단협으로 아직까지 먹고 사는데 대타협이 있으면 거기에 다 따른다. 그리고 사인으로 그냥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80년째. 어떤 모델을 택하더라도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만 왜 이렇게 뒤처졌지? 생각하면 보수 언론의 기사들을 보면 깜깜합니다. 네. 그냥 모두가 못 먹고 못 살면 자기들만 행복해질 줄 안다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에 너무 좋지 않습니다. 왜 경제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이라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네. 언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XSFM입니다. 여덟 시간 정성껏 다려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당귀뿌리 추출물 75%, 콜라겐, 엘라스틴, 3가지 유산균 컴플렉스.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안젤리카 샴푸. 빅 그린 두피 강화 천연 샴푸 빅그린 안젤리카.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큐비엔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지치고 피로한 눈, 침침한 눈. 지금 여기 사무실에 있는 4명이 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녹음이는 날은 네. 이제 저는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만 네.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요? 스팀덱을 샀죠.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더니 결국 스팀덱이 집에 왔죠. 언제 한번 회사에서 구경시켜주세요. 저는 스팀덱 오너입니다. 게이밍 전용 UMPC를 고려하는 많은 저 같은 노인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팀덱을 살 때가 됐다. 돋보기를 꺼내자. 전 아직 돋보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크기의 텍스트를 많이 봤더니 대본 보기가 힘드네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체념 말고 네. 루테인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눈 망막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구성 물질인 루테인. 요즘 광고 많이 하더군요.
강한 빛이나 여러 가지 유해 요인들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들고 가면 크게 환영받는 건기식입니다. 왜냐면 루테인이 케이블 막 이런 데 많이 나와요. 네. 많이 팔더라고요. 네. 그런 류의 건기식이고 원래 건기식 덕후 큐비엔에서 만들었으니까 다른 상품과도 차별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케이블 TV에서 광고를 보셨던 그 물건들은 케이블 TV 광고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 그런 편이에요. 인트로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른 보면 다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디테일을 봐야 다르다고요. 디테일을 안 보면 어떤 게 똑같느냐? 정치를 하는 세력들은 서로의 이름값과 숭고해 보이는 가치, 겨우 세워놓은 그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저쪽을 더럽히고 우리 걸 축혀 세우는 방식으로요. 거기까지만 보면 양비론자가 되고 정치 혐오론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미국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랑 이어질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 넷. 워크에 다시 씌워진 이미지와 미국 보수의 전략.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불타서 뼈대만 남은 망루 같은 걸 보고 있는 기분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부정의 감정들이 진위를 더럽혀왔으니까. 마치 지난 대선 때 지금 주식이 떨어져서 지금 줄락말락하고 있는 힘들어 죽겠는 정영진 부회장이 인스타에 멸치 사진 올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에 진위를 더럽히는 일을 일베가 많이 해왔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떠들었죠. 네, 자기 권력 얻어서 얻게 해줘서 고맙다 정도의 분석을 내놓는 이야기. 네, 그게 지금 SSG의 어마어마한 주가 하락으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겠죠. 때는 뭐 사기충천했으니까. 여튼 단어와 가치를 더럽히는 건 정치에 되게 중요한 액션입니다. 네. 모든 정치 세력이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디테일을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 미국 버전입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란 표현은 이제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얘기한 것처럼 막 굉장히 많이 지금 오염이 됐죠. 처음에 이제 사용되던 그런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오염된 거란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원래 나쁜 뜻인 줄 알았어요. 원래 깨시민 하면 나쁜 뜻. 그래서 지금은 그냥 PC충으로 바뀌었다고 느껴요. 깨시민, 그렇죠. PC충. 예를 들어 이게 더러운 어감을 붙이는데 한 3, 4년 걸렸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당장 갑자기 시사 문제를 많이 보기 시작한 사람은 좋아 빠르게 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한 말인지 아예 몰라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상징하는 멸칭인 줄 알아요. 예. 반대 케이스에서 한번 설명해 봐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렇네요. 말은 처음 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욕이 됐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노리긴 했겠죠, 아마. 나를 그렇게 부르라고? 욕을 하라고? 아니 근데 어쨌든 뭔가 자극적이고 이제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그렇죠. 네, 어쨌든 미국의 매우 유사한 사례가 바로 이제 woke라는 표현인데요. woke. 네. 이거는 이제 의미도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하면 직역해도 이거는 깨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wake, woke, woken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이 wake.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면 미국에서 이 woke라는 표현은 한국에서의 깨시민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의미 변질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고도화된 정치 전략적 용어가 되었다는 거겠죠.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현재 미국 보수는 woke와의 전쟁 중입니다. 네. 이 woke는 보수 마음에 안 드는 진보 진영의 모든 어젠다를 다 끼워 맞추는 그런 거대한 세계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는 곧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woke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아마 woken이라고 해야지 아니면 뭐 awaken 이런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법적 표현일 수가 있는데 WOKE네요. 네. 이건 과거형이고
깨어있는이라고 상태를 말하고 싶으면 과거 분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워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버네큘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어로 고민이 미국 되는데. 아프리카인. 네, 미국 아프리카계 그러니까, 미국인. 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미국 흑인들이 쓰는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언의 개념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롯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긴 합니다. 깨어있다는 표현은 20세기 들어서 미국의 흑인들이 사회운동을 하는 맥락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이제 항상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동안 여러 활동가들과 그리고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왔던 것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Black Lives Matter, 이제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이 운동과 함께 woke라는 표현이 다시 대도되어서 이제 2017년 옥스포드 사전에 등재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수민족 민권운동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워크니 아니라 워크가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랩 가사를 들어도 아프리카계 미국인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도 언제나 나오는 말이 있거든요. Wake up. 이 wake up이라는 말은 정치인의 호소죠. 대중을 향한. 그래서 대중의 답변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워크다. I'm work. 근데 I'm work이라고 하면 백인 같거든요. 그래서 I'm work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워크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워크는 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 표현, 워크라는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아도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들어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7년 전에 빌보드 차트에 오른 차일디시 갬비노의 레드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아마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stay woke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죠. 한국은 조동필 컨츄리예요. 네. 조동필 감독 영화는 정말 무조건 잘 팔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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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던필 감독의 화제의 데뷔작이었는데 이제 그 영화 자체가 이제 한국에서도 잘 팔린 게 이제 공포 영화라는 단순한 장르적인 어떤 완성도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미국의 굉장히 인종적인 문제의식을 잘 녹여내기도 했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미국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평단의 그런 사회적 메시지로 인해서 극찬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레드본이라는 이 노래 여기에 이 Stay Woke이라는 가사가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다루는 주제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나와요. 네, 네, 조던 필 감독은 이 노래를 영화의 OST로 이제 활용하게 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woke라는 표현은 그동안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성차별이나 성소수자 등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적 정의 이슈를 포괄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왔는데요. 그렇죠. 그러자 이제 미국의 보수 진영이 이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너뜨려야 되는 성루거든요. 막루거든요. 여기. 네. 근데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단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식되긴 하는 단어였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통용되는 그런 용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용되더라도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졌고요. 그죠. 그러니까 네. 잠복기와 연구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쟤네들이 저 성체를 빼앗았어. 그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지? 실패한 사례로 얘기하면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유시민 작가가 내놨던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였어요. 대구 사람 유시민. 캠프는 이런 고민을 했던 거죠. 여기는 좌파혁명의 발상지고 네. 국채보상운동의 고향이고 여기가 원래 좌파의 본산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 차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와 차이 없는 당신들도 그 후손이다. 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꾹꾹 눌러 담았을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죠. 왜요? 일반 시민들은 뭐라고 봅니까? 나도 대구 사람이다. 나 박정희 찍었는데? 아니, 그리고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걸 보니 저게 약점이구나라는 걸 또 표면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유시민 캠프는 그 성체를 빼앗고 싶어서 거기에 가서 그 단어를 썼는데 빼앗기엔 너무 메시지가 약했던 그렇죠. 거예요. 메시지가 강하면 몇 년 살아남습니다. 워크 같은 단어는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단어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보수 미디어와 이제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단어가 된 거는 약간 이제 2021년이 기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woke라는 단어의 사용이 증가를 하고 깨는 법을 알아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배경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보수 진영이 이제 woke라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퍼뜨려서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과정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배경에는 거칠게 말하자면 이제 두 가지 큰 의제가, 뜨거운 의제가 있었는데요. 구조적 인종차별,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 이 두 가지 이슈입니다. 네. 네. 2020년대 표현의 자유는 보통 우파의 칼입니다. 네. 그렇게 돼버렸죠, 네. 이것도. 네. 대체로 미국의 보수는 구조적 인종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제 진보 진영이 문화를 점령해서 보수를 억압한다, 이런 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PC충 범람. 네. 네. 타임라인을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의제에 대한 미국의 좌우 갈등을 폭발시킨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2020년 5월 말, 다들 아시는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터집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무고한 흑인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더욱더 격해지고 구조적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 또한 좌우에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는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죠. 근데 이러한 어떤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흐름 같은 것들이 이제 바이든 당선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보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종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의혹 제시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늘 트위터를 활용해서 거짓 선동을 일삼아 왔는데요. 거짓 선동을 일삼다. 저희는 이것을 코브페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코브페페. 네. 코브페페 하고 있네, 이놈이. 네. 코브페페 티셔츠도 만들까봐 우리나라에 아직 없지 않을까? 카피라이트?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코브페페 없겠죠. 티셔츠 하자, 빨간색. 네. 메이크 아메리카 코브페페. 알아들 돈트를 써야 사람이 되겠구나. 네. 아마 이제 그 댕크 밈이 돼가지고 이제.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하자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시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초유의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망자들을 발생시켰죠. 그래서 트위터 플랫폼에서는 트럼프의 트윗이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과 보수층은 표현의 자유 이슈를 이제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을 거칠게 정리하자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편향됐다. 그리고 그동안 보수 인사들을 억압해야 왔는데 하다못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한다. 그렇죠. 네,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게 된 미국의 우파 유권자들은 이제 울분과 피해의식에 차게 되는데요. 이를 통합하는 정서가 바로 이제 미국이 전반적으로 좌파에 지배당했다, 이런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미국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게 뭐지? 뭐라고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데 열은 받아. 약간 이런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맞아요. 게임 질 때 느낌이죠. 아, 그렇죠. 네. 열 받는데 뭔가 이유는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식의 흐름을 대충 한번 제가 빙의해서 나열을 해보자면요. 좋아요. 정치, 교육, 행정, 기업, 경제, 대중문화, 이 모든 영역에서 좌파가 권력을 쥐고 있다. 기업도? 네, 기업도 그렇습니다. 트위터도 기업이니까. 네, 트위터도 기업이고. DJ도 기업이고.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미국발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정서죠. 아리백이 폐기되어야 한다. 예. 이건 맞아요. 너무 유럽에 휘둘리고 있는 거다. 지금 ESG가 좌파. 그죠. 이것 ESG도 모으그로 이제 설명이 돼요. ESG를 다 지키면 네. 중국에 진다. 네. 사실상 맞는 말이거든요. 중국은 앞으로 미래의 1등 기후 악당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기후 악당이 되겠어. 이게 우파의 생각이잖아요. 네.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깨어있는 시민인 거죠. 네. 네, 사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설명이 그게 오늘 하려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네, 넘어갔어요. 네. 어쨌든 가장 취약한 게스트가 탄생했네요. 네. 이게 중간에 견제에 가장 취약한 게스트가 탄생했네요. 손이상처럼 화내요. 손이상 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 말 좀 합시다. 아니 저는 근데 그리고 저기 두 번째로 취약한 이제 덕질인 같은 경우는 IC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생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편집을 믿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네. 성질 안 내줘서 고마워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파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억울함을 키워왔는지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한번 추측해 보시겠다. 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 좌파 권력을 쥐고 있고
대통령 선거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조작하고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할 정도의 파워를 가졌다면 도대체 얼마나 장악을 하고 있는 거냐. 온라인 공론장에서도 우파의 목소리는 억압당하고 있고 그렇죠. 좌파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인종차별 없는데.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인들을 역차별한다. 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또 기득권을 공고하게 한다.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허울은 다 그게 목적이다. 그죠? 나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인류는 코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유사합니다. 인어공주가 되다니 기득권 세력. 그 사이에 흑인과 이민자들은 폭력을 난무하는데도 오히려 이들을 옹호하고 선량한 경찰을 악마화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같은 위험한 사상을 주입시키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면서 이제는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도 못하게 한다.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아니거든요. 네. 패키지예요, 이렇게. 해피 한우카. 네, 그냥 대충 의식의 흐름이 이렇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서가 사실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요. 2022년 12월 비교적 최근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언론사가 이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차별에 관한 인식을 묻는 그 조사였어요. 일단 총 응답자의 70%가 백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인구 모델과 유사한 것으로. 네. 아마 백인이 그것보다 조금 되진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빠르게 줄어들고 있긴 한데 네네네. 백인의 구성 네네네. 비율이. 네. 그게 미국 실제로 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답변이 다르대요. 체감되는 게. 아, 그렇네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그렇죠. 가면 그런 적들이 있죠. 미국은 시골에 가면 단일 민족이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아무튼 이 조사에서 이런 그 질문을 물었어요. 백인이 차별받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무려 59%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백인은 차별받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공화당의 메이저 의견이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21%가 그러다고 응답을 했는데 민주당의 적지 않은 소수 의견.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21%나 된다고 이게 좀 놀랍긴 했거든요. 이건 에디터의 코딩 이론이 맞아 들어가요. 한국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40%에서 50%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이것저것 다 뭉쳐놓은 정당은 당연히 보수 세력이 있죠. 네. 네. 맞아.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당연합니다. 네. 정규직은 차별받는가를 물어봐도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흑인이 차별받는가라는 질문을 물었어요. 이 문항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88%가 그러하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 겹쳐답한 멍청이 누구죠? 백인이 차별받지만 흑인도 모두가 아시아네이트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또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보수 성향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팍스랑 같은 모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설문에서 이게 아시안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렇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설문에서 아시안이 빠졌다는 것도 아시안과 또 다른 것들도 빠졌었어요. 히스패닉도 빠졌고. 네네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88%는 이 설문에서 흑인이 차별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제 절반이 안 돼요. 49%만이 이제 미국에서 흑인이 차별받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용하네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나.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차별받는가 이 질문에는 61%의 공화당 지지자가 그리고 25%의 민주당 지지자가 그러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야, 이게 사실 한국 얘기입니다. 다. 네, 진짜요. 약간 콩쥐팥쥐를 본다면 신데렐라를 읽는 기분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네. 예. 인류는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현재 공화당 지지자들은 흑인이 받는 차별보다 백인 그리고 기독교인이 받는 차별이 훨씬 크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기반 국가이고 이제 흑인 노예 제도가 엄연히 존재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 참 놀랍지만 어찌됐건 이 인식이 이제 현실입니다. 네, 유권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보수 전략가들은 여기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바로 이제 woke에 대한 공격입니다. 유권자들의 이 다층적인 울분을 굉장히 간단하게 포괄할 세계관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진보의 모든 의제를 그냥 woke로 퉁치자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전략일 수가 있겠죠? 자, 콩쥐팥쥐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에게 뒤지게 혼나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로 한번 해보죠. 다른 국지적 백병전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민주화 유공자 자녀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다. 네. 라는 말은 홍정욱 딸을 봐달라와 세트입니다. 같은 메시지예요. 예, 마약을 좀 팔아서 기로선 조금인데 뭐 그거 3g, 30g이야? 아무튼 이런 류의 각계 전투를 하면서도 한 가지의 일관성을 가지죠. 내가 무너뜨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 그게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네. 네.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양대 정당의 사상적 뿌리를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 제가 이제 일부가 이준석 대표가 5.18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걸 높게 평가하는데 높게 평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뒤에 이준석을 내친 그 정당의 액션은 결국 군인의 피해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네. 싸우는 일관성은 같거든요. 네. 네. 영원한 평행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위해 싸우고 싶어 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워크를 쓰러뜨리고 싶은 거. 네. 일관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쓰러뜨리고 싶은 것도 그렇고 이제 본인 걸로 이제 탈취를 하고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보수 전략가들은 대중들한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전략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니들이 열받는데 왜 열받는지 잘 모르겠지? 그거 다 워크 때문이야. 이런 전략을 짜고 이제 2021년 바이든 취임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들어가요. 자, 베비크롭장이 표를 몇 개 제시해줬는데 폭스뉴스에서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는 말을 언급한 것. 네. 워크 언급 아닌가? 워크도 있고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도 있는데요. 네, 워크를 폭스뉴스에서 언급한 것이 모두 2020년까지 거의 없다가 2021년부터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네. 이 무기가 통한다는 걸 이때 느낀 거예요? 네, 맞아요. 이따가 좀 구체적인 수치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UPD님이 이제 자주 언급하시는 에드벌룬 정치가 나와요. 우선 보수 언론은 이제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방금 말한 그 에드벌룬을 띄웁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쵸. 모르겠어요. 정말 사람들도 보고 이제 이게 뭐지 했어요. 왜냐면 이제 번역을 하자면 비판적 인종 이론? 네. 저는 때리면서 경주하는 논문인가? 옛날에 그런 게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근데 비판적 인종 이론인데 그래도 이제 뭔가 싶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문적 용어니까요. 네. 학술적 용어예요. 비교문학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크리티컬이라는 게 이제 그 학계의 말하는 크리티컬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미국 시민들도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킴벌리 크랜셔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에 의해서 처음 고안된 개념이에요. 이분은 이제 페미니즘계에 있어서도 이제 상호교찬성, 이제 인터섹셔널리티라는 게 있는데 이런 이론으로 굉장히 유명한 입지전적인 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불평등과 차별 등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이분의 어떤 이런 업적들은 실제로 남아공 헌법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이제 미국의 조선일보 기업이죠. 이제 폭스뉴스에서 그럼요. 네.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과 직장을 점령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기법을 보실까요? 무슨 단어여도 됩니다. 네. 우리가 아까 했던 말 중에 뭐 있어? 가장 공격적이지 않은 말. 하리보 골드바렌이어도 됩니다. 공교육과 네. 직장을 점령했다는 보도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작 이 이론이 뭔지는 잘 설명을 못 해요. 네, 설명을 안 해요.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치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략?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뭔가 진짜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하면 정말 뭔 소리인가 약간 그렇죠, 싶은데. 네. 근데 또 네, 이게 네. 기술적인 측면인데 실제로 트러프는 집어넣지 못해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 네. 편이라서.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이론이 미국을 점령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공기관과 학교 등에서는 이제 모든 백인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가르친다. 이들이 내는 소문의 일부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국가라고 가르친다. 이런 등의 이제 왜곡을 일삼으면서 이제 공포를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국 교회가 이제 프라이드 먼스마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미국 사회적 갈등의 원흉은 결국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이
인종이 뿌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없는데 네. 뿌리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깃발을 올렸군요. 네, 깃발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에드 벌린이 굉장히 좀 잘 먹히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비판적 인종 이론이 곳곳에 침투하게 된 건 이거는 결국 woke 문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적극적인 외판원 같달까요? 아무거나 밀어넣어 보다가 쳐다보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팔아야 되거든요. 유권자들한테. 네, 그러면서 이제 woke는 이 인종주의를 넘어서 민주당이 지지하는 성소수자 정책, 그리고 성평등 정책, 경제 정책, 기업 문화 등 정말 모든 진보적 의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립니다. 그죠. 한 방에 모든 전투를 다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시간 한정이지만 발명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 이거를 폭스뉴스가 얼마나 언급을 했나, 이 횟수를 연도별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2018년에는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빵번. 네. 아니 미국의 아젠다의 근간이라며 2018년엔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어요. 네. 제왕적 대통령제 어쨌냐고. 네. 2019년에는 4번 언급. 4번. 4번. 네. 그러니까 누가 던져본 거죠. 네. 네. 실험 단계. 이거 약간 학술 기사 아닐까요? 근데. 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남아공의 여성주의의 발전을 설명하는 그런 학술 기사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어디서 무슨 상을 받았다. 한편 이 학자는 이런 거를 발표한 적이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2020년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가 막 이제 더 뜨거워지던 때였죠. 이때 77번. 많지 않아요, 그래도.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도 77번. 네, 77번. 그리고 2021년 이때는 두구두구. 네, 3,929번. 와, 하루에 10번 이상. 하루에 10번 이상. 몇 번가 된 거예요, 여기? 네. 그러게요. 네. 사훈이 되었어요. 네. 폭스에. 네. 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woke를 언급하고 다른 횟수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똑같이 세트로 비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뭐 95년부터 99년까지 엔싱크를 얼마나 사람들이 사들었느냐, 그러니까요. 라디오에서 들었느냐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엔싱크는 없었거든. 네. 4년 뒤엔 겁나 떴거든. 네. 맞습니다. 이런. 아니 한 언론사에서 한 뉴스에서 이 비판적 이론이라는 말을 하루에 10번 이상.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이 있을까? 하루에 10번 이상 기사에서 말하는 거? 지난 정권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었다니까. 젠더? 자유. 그래도 자유는 대통령이 매일 10번 이상 말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단어와 이 단어. 보도자료. 네, 그렇죠. 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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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의 이제 뭐랄까, 신조어는 아니지만 거의 신조어급의 단어잖아요. 네. 새롭게 만들어진. 들어 이제 폭스뉴스를 그 미국의 조선일보라고 해주셨는데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물론 모든 미디어는 단어 선정이 진수거든요. 그 회사의 에디션을 보여줘요. 네. 회의도 당연히 해야 되고 회의가 된 결과를 이제 일선 기자들한테 전파도 해야 돼요. 다만 이게 정치적 지령인 것처럼 바뀝니다. 보수 극으로 가면. 그게 그 사례잖아요.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2년 됐습니까? 조선일보가 나쁜 페미는 급진 페미로 써라. 네. 라는 지령을 기자들에게 내렸다 걸린 것. 네. 네. 이런 식으로 단어 싸움에 있어서 전략이 다 이것저것 준비가 돼 있어요. 그중에 제일 성공한 상품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 방송국과 비교를 해봐도 팍스뉴스가 이 단어를 언급한 횟수가 월등히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수 유권자의 가장 사랑받는 이제 채널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는 싫어하죠. 예, 요즘에 이제 좀 재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길 것 같으면 다시 손 잡아야 되니까. 네. 어쨌든 이 현재 woke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중정치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이제 거의 다 woke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진중권이 형이구나. 우리 중권이 형이. 하루에 10번씩 586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수 정치의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아젠다에 복속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그걸 못 보는 분들도 많더군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를 가장 앞장서서 써먹고 있는 사람이 이제 론 디센티스라는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예요.
그래서 2024년 대선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이제 트럼프의 뒤를 쫓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론 디센티스라는 론데 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 이 사람 이야기를 다루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호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이제 이 사람도 굉장히 골 때리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인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거 내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플로리다 주지사라 네. 굳이 나성인한테 맡길 이유가 없어요. 네. 조지아는 그래도 제가 살던 조지아는 네, 플로리다 바로 위이기 때문에 네. 아, 이런 식이었구나. 한국 일본 거리잖아. 조지아랑 플로리다도.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차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네. 우리도 대마도에서 차 대면 이렇게 배로 네. 갈 수 여튼. 네. 네. 론 디센티스는 우리나라 정치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가기도 했어요. 네. 네. XSFM입니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다려냈느냐? 예,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그래서 모호크를 비판한 진짜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헬마우스 시간에 이영훈 교수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의 뿌리. 네, 그래서 이 가이. 네, 그런 새끼. 어떤 불교 사상의 원정각 같은 사람, 약간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도 이 전략의 원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크리스토퍼 루소라는 운동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비판적 인종이론 그리고 워크를 보수의 프로파간다로 만든 창시자입니다. 조갑제보다 셉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대중이 신문에서 이상한 거를 읽을 때마다 비판적 인종이론 이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 용어를 해체했고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모든 문화적 구성들을 다 포괄하는 용어로 재구성할 것입니다. 일타강사시네요. 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인상적인 말은 정말 유능한 셰프는 레시피를 공개하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떠올렸다는 사실이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그래서 대중조작 기술을 대단한 걸 갖춘 사람들은 이걸 꼭 꺼냅니다. 성공하면. 저 얼마 전에 이제 한문철 블랙박스를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과실은 누구가 더 클까요? 막 이런 게시물이었어요. 네. 그 댓글을 딱 보니까 배풀에 야 여기서 A가 과실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PC에 절여져 있구만 이러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전부 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PC랑 무슨 상관인지 설명을 해줘야지 찬성이든 반대든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뭔가 막 말을 막 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게 가장 배풀이고 그 밑에 이게 PC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상관도 없이. 네. 그죠. 딱 요 사람이 말한 목표에 완벽하게 그렇네요. 들어맞은 거죠. 네. 맞아요. 그렇네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 원칙을 잘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지식은 머릿속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명절 때 가끔 만납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쓴 기사들을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이 단어만 꺼내면 되거든요. 기사관에서.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의 인사들도 그거 즐겨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안과 얽혀서 예를 들면은 요즘 짜장면이 맛이 없는 건 비판적 인종이론 때문이다라의 류의 글이 진짜로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죠. 전 세계의 정치에서 잘 통용됐을 때 일어났던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참사는 2차 대전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있고요. 네. 그쵸. 만물의 악한 일을 다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던 시절. 네. 그게 되던 때.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죠. 네. 네, 나성인 시간에 많이 다루긴 했는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트윗 정말 너무나 깔끔한 전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용어를 오염시켜서 허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 허상화된 용어를 대중을 선동하는 강력한 도구로 쓰겠다. 이 얘기인데 이거를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전략은 지금 너무 잘 먹히고 있는데요. 네. 한동안은 민주화가 이렇게 쓰였죠? 아, 그쵸. 네, 민주화. 맞아요. 네. 용어의 완벽한 오염을 성공시켰죠. 지금 국민의, 네. 조금 정화는 것 같네요. 그래도 민주당은. 지금은 네. 국민의힘이 정교한 외과 수술을 하고 있죠. 민주화 운동 주간에 플래카드를 걸고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민주화라는 단어를 빼고 논평을 합니다. 예. 호국영령이라는 말을 신나게 써도 민주화 유공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 방식입니다. 가능하면 민주주의란 말도 안 틀라 그래요. 네. 그건 마치 3.1절 기념사에 독립이란 단어 쓰지 않듯이. 왜냐면 어쨌든 저 당이 민주당이잖아. 저 같은 사람은 알아봤는데 언론에서는 긴 말 안 하잖아요. 화도 안 내잖아요. 네. 정교한 외과 수술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우린 쓰지 않아요. 대신 나중에 다른 단어를 꺼내드리죠. 준비 중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4월 말에 이제 미국의 CBS 뉴스가 유거브라는 이제 업체와 함께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선호하는 후보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질문이 있는데 이 답변의 1위가 woke의 이념과 싸우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이제 질문자의 85%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어떤 아젠다가 섀도우 복싱인 상황. 네. 인류 역사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작 이 슬로건을 깃발로 내세우고 있는 이제 디센티스 주지사와 그의 비서진들도 막 그렇게 너가 woke와 전쟁을 하겠다는데 이제 woke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해 봤을 때 다 각자 다른 얘기를 해요. 찍먹이다. 네. 분먹이다 네. 그래서 컬처럴 막시즘이다 이렇게 론 디센티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결국 마르크스주의가 문화에 침투해서 우리를 갉아먹는다. 약간 빨갱이 막 이런 거랑 조금 다 있기도 해요. 대충 그런 건 조어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긴 하네요. 네. 아는 걸 엮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컬처럴 막시즘 이제 문화적 막스주의가 뭐냐 할 때는 또 이제 답을 잘 못하겠죠. 네. 문화의 막시즘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게 문화의 막시즘이 침투해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문화생활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막시즘에 침투당하잖아. 오, 아들고이즘이. 막시즘은 섹시하지 않아. 막시 섹시. 네. 왜냐면 쿨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필립 범프 컬럼니스트가 최근 컬럼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woke라는 단어, 이 단어는 경멸적인 표현 외에 아무 뜻이 없다. 그래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단어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파시즘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의 기본 원리입니다. 한 가지를 충족시키면 돼요. 혐오. 네. 근데 혐오라는 한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많이 말해야 되고요. 앞에 치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를 더럽히기 위한 합리적인 공격이 필요해요. 이게 언론인들이 많이 봐줬으면 하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92 LA 라이엇에 한국말이 까먹어집니까? 92년 LA 폭동 당시에 피해자 누구시죠? 로드리 킹. 로드리 킹. 네. 그래서 보수적인 백인들은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로드니 킹은 잡범이다. 잡범. 네. 잡범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따라서 저쪽은 아무 반성도 없이 자기들 원하는 것만 요구한 거다. 진짜 대세가 아닌 작은 오류에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걸 봐주자는 게 아닙니다. 잡범이었겠죠. 하지만 직업을 못 구하고 개토에 살게 됐고 집안 전체가 불행하게 됐던 과거가 정치의 결과라는 건 반드시 무시해야만
그가 자범임에 좀 더 화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양비론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함정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에이 뭐 그런 거에 화내. 구조적 인종차별 때문에 온 국민이 화난 건데 라고 산만리 밖에서 보면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못해요. 아는 조금만 똑똑한 언니나 형이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모두는 대의에 맞지 않는 부정적인 경험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99번이 왼쪽을 손을 들어주고 있어도 한 번 오른쪽을 손 들어주는 경험이 있으면 쉽게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그걸 증폭시키는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무브먼트에서 조금 이전에 어떤 굉장히 전통적인 그 민권 운동, 이제 마틴 루터 킹 이런 방식이랑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사실 똑같은 공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지 플로이드한테도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네. 조지 플로이드다 뭐 알고 보니까 뭐 범죄자였다. 뭐 범죄자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요. 뭐 학교에서 뭐 대마초피다 걸렸다. 뭐 그런 식으로 경찰에 의해서 죽인다는 그 흑인들 똑같이 이렇게 프레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마틴 루터 킹 때 이제 60년대, 70년대 민권 운동할 때는 그래도 마틴 루터 킹은 이제 비폭력 저항주의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정말 고결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그 스스로 도덕적인 모범이 됨으로써 우리를 이제 모든 공격으로부터 고결하게 우리를 지키자 해가지고 로사 파크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버스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버스에 이제 백인이 앉는 그 자리에 앉으면서 이제 저항한 건데 굉장히 로사 파크스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너무나 나이스하고 이제 정돈돼 있고 이런 이미지, 누가 착하다는 이미지. 또 그냥 노동자였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모범 시민의 이미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이제 모범적이어야 된다. 피해자 블레이밍, 빅텀 블레이밍,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원인이 있다.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전략을 썼던 건데 그거 소용없다. 그냥 왜 그거 자체가 문제가 돼야 되냐는 식으로 이제 Not your grandma's Civil Rights Movement 약간 이런 구호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한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 불의를 직시를 하겠다. 원하는 게 있으면 더 세게 싸울 거야 우리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기조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더 세게 싸워? 진중권 씨가 화냅니다. 너 586들처럼 세상 모든 이권은 다 가지고 민주주의에 투사인 척하려고 그러는 거네? 가장 쉬운 설명은 이겁니다. 얘가 먼저 치마를 짧게 입었잖아. 같은 얘기입니다. 네. 목요일 순서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 감사원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소동을 통해서. 하지만 언론도 그냥 디테일에만 집중하고 그런 디테일 저희가 원하는 디테일이 아니죠.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그건 때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다른 거예요. 거. 네. 진짜 센 사람이 와서 문을 확 열었는데 기자가 공부하는 척을 해야 되겠잖아요. 네. 딴 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닌. 네. 네. 현재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먹고 사는 건 비겁함이 필수라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오래 끌고 간, 특히 일본의 경우나 이제 오래 끌고 간 시민운동 같은 게 그래서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 긴 시간 몇십 년 동안 주요 의제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갔다는 게. 네. 맞습니다. 근데 오래 가면 갈수록 결국 맨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가 흐트러지고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 네. 남들이 타놓은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 싸움을 잘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싸움을 악용하는 자민당의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6월 첫 번째 주에 애증의 정치클럽이었습니다. 이달 말에 또 있습니다. 애증의 정치클럽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건조 에디터 베비클럽장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 말 또 있어요? 이렇게 길게 했는데. 아니요. 다음부터는 좀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오버가 됐어요. 네. 재미있게 쓰셨다고. 네, 그래도 이제 미국 얘기는 그래도 재밌게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미국 얘기도 가끔 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증의 정치클럽으로 꾸며드린 508회 목요일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원딜로 만나요. 윤세민 에디터 유승균 PD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4명이서 알바 둘째 날 하는 소리죠. 4명이서 끝인사가 눈치 게임이에요. XSFM입니다. I, D, W, K